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3월 6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 170여만 장이 106개 상자에 담겨져서 5일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제출됐습니다. 이재명이 벌써부터 대통령이 다 된 양 행세를 하고 있고 서슬이 시퍼런 민주당 눈치 보느라고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들도 이재명 민주당에 줄서기 하는 행태가 횡행하고 있는 이 엄혹한 시기에 무려 17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기 이름과 신상을 밝히고 탄핵 기각 탄원서에 서명을 하고 제출하게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결단에 저도 경의를 표합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가 5일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에 이 탄원서들을 제출했는데요. 이때 황 전 총리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적 분노가 폭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폭동이 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요,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니까 만약 인용 판결이 나게 되면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다. 그래서 폭동이 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수사라고 봐야죠.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의 이 말을 즉각 민주당과 또 이재명은 폭동 선동이다.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황교안 전 총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고등검사장과 법무장관을 거쳤죠.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게 분명한 폭력 선동을 한 게 아니라 애국 우파 국민들의 감정을 대변한 것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즉각 SNS에 글을 올려서 헌재에 올라온 게시글들과 함께 황 전 총리의 이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경고한다. 폭력 선동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겁박을 했습니다. 무려 170만 명의 이 국민들이 서명을 해서 탄원서를 헌재에 냈다. 그게 100상자가 훨씬 넘는다더라. 이 말을 보고를 받고 화들짝 놀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더 늘어나고 또 이 소식이 이번 토요일에 탄핵 반대 집회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더 큰 문제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이재명의 섬뜩한 협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의 이 말을 단순한 그저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는 이 말을 내가 조만간 대통령이 될 테니 그때 가서 이미 거머쥐고 있는 이 압도적인 국회 권력까지 합쳐서 그 선동자들 가만두지 않겠다. 물론 황 전 총리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거 대단한 엄포죠.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도 4일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하고 철야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입한 2030 청년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그게 언제가 되든요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릴레이로 끊이지 않고 원래 이게 의사진행 발언은 방해 발언을 말하는 건데 필리버스터 연속된 그 주장 연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헌재 앞에서. 현재 국민변호인단 가입자 수 제가 찾아보니까 20만 명이 다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좌파 유튜브인 매불쇼 매일매일 불금이다 이런 뜻이라는데 저는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게 좌파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인기 유튜브라고 합니다. 여기 나갔어요. 그래서 생중계로. 자, 2년 전에 검찰과 민주당 비명계가 짜고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발악이라고는 해도 깜짝 놀랐는지 이 진행자가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물어요 또. 그래서 이재명은 태연하게 근거는 없고 그냥 추측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물론 녹화본을 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서. 자, 이 방송을 지켜보고 또 녹화본을 구해본 이 좌파 지지자들까지 이 발언에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니, 짜고 했다고 얘기해서 정말 대단한 얘기인데 하고 주목했더니 그냥 증거는 없고 근거는 없고 추측이다. 허탈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이재명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짬짬이 했다는 대상으로 지목된 민주당 비명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스피커였던 고민정은 악수 중에 악수라고 비난했고, 이재명 스스로 만든 이 공든탑들이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비명계 인사들 만나서 김경수부터 시작해서 임종석 등등 해서 밥 먹고 만나고 했는데 그런 공든탑 다 소용없다. 와르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비명계 중진인 김두관 전 의원은 대체 이재명의 본 모습은 무엇이냐? 사과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재명 발악이 중에 하나인 박지원까지도 대체 왜 그런 말까지 했을까? 이렇게 입맛을 다셨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보도되고 있죠. 김두관은 최근 이재명에게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임기를 2년 단축해서 87년 헌법의 개헌에 앞장서는 통 큰 정치를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된 밥상에 그저 수저만 들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재명이 이 요구에 응할 리는 만무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같으실 거예요. 이재명의 이 발언은 우파 시민들에게도 천추의 한을 남기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돌아보겠습니다. 2년 전 9월에 있었던 이재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은 아주 절체절명의 그 투표였죠. 이재명에게는 물론이고 우파 국민들도 자, 여기서 이재명을 끝장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기억이 생생하실 겁니다. 자, 그 체포동의안 제적법안수를 딱 한 표 넘겨서 통과가 됐죠. 이재명과 친명계는 경악과 분노를 쏟아냈었고 31명으로 추정된 민주당 이탈표는 친문계의 반란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그 후에 처절한 공천보복을 했죠. 당시 이재명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간 자리에서 만난 유창훈에게 판사님, 이 모든 혐의가 다 인정되면 저는 감옥에서 50년은 썩어야 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걸복걸했다고 보도가 됐죠. 그때 영장판사였던 이 유창훈, 제1야당의 대표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방어권을 인정받아야 한다. 참 해괴한 논리를 펼쳐서 이 영장을 기각해 줬습니다. 이재명은 9.4일생으로 살아나서 오늘에 이르게 됐죠. 윤 대통령의 속전속결, 아주 무리한 불법적 요소가 아주 많은 그 구속과 하늘과 땅 차이로 비교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추의 한인 바로 그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이 민주당 비명계와 짰다고 의심한 당시 검찰, 사실상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칭한 거죠. 정치 재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이재명 민주당은 벌써부터 계엄을 하는 중이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인데 저는 적어도 이 말은 맞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오늘도 설왕설래가 많은 이 헌재 주변에서는 많은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습니다. 문영배가 8대0 조기 인용을 이끌어내려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서 문영배를 밀어두려고 했다가
다시 문영배를 끌어들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제가 분명한 근거는 없지만 상당히 유력하게 제가 아는 기자들 또 취재 그 인맥들이 전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튼 대단히 지금 현재는 콘클라베식 이 평의가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다. 논란이 참 많다.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선고 기일이 잡혀도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며 최종 결론은 선고 당일 아침에 판가름 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미리 결정된다는 그 바람잡이성 가짜뉴스는 다 믿지 마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끝까지 뛰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다가 스케이트 반날 차이로 놓치는 그런 선수 보셨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